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험계약법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2020년에 나왔던 우리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대략 어땠는지 보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좀 생각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한번 시간을 냈습니다. 심지어 생방송으로. 그죠? 보험계약법. 금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론 이런 특징이 내년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판례 문제가 되게 적었어요. 예. 보통은 판례를 좀 깊이 물어보고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문제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판례 문제가 매우 축소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최신 판례가 거의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지문에서 언급되었고 진짜로는 이 최신 판례는 안 나왔다 봐도 돼요. 그래서 금년에 혹시 공부하면서 제가 최신 판례 이거 중요해요 했던 부분은 2021년에는 뭐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막 나올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시험장 가서. 두 번째, 생명보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명보험이 10문제나 나왔어. 이런 적이 역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쪽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교수님이셨어. 그래서 심지어는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갖고도 냈어요. 우리 역사에서 거의 없었던 일인데, 새로운 또 문제 유형을 만들어내셨죠. 또 너무 독특한 것은 여기 보시면 보험자 대위, 손방 의무, 보험 위부 이런 거 있죠. 너무 중요했던 주제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지문에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 있는데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안 나왔으니까 내년엔 이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해상보험이 보통 4문제는 나와줬는데 이 2문제로 너무 적었어요. 보증보험은 아예 안 나왔어요. 보증보험은 그 판례 그냥 지문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있고 아예 보증보험 문제는 단독 문제는 출제되지도 않았고 또 자동차 보험 보통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보통은 그 어려운 판례로 나왔거든요. 2문제나 나왔는데 실제로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죠. 이건 거의 뭐 그러면 금년은 어려웠냐 쉬웠냐?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금년은 좀 쉬운 편이 아닌가.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으면 전반적인 수험생은 좀 어려웠는데 저와 함께한 수험생들은 되게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쉬웠던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난 어려웠는데 그런 사람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쉬운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제 실수를 해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문제도 꽤 보여요. 바로 들어갑시다. 시간도 없어요. 40문제를요, 여러분 이론적인 내용 제가 다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 1시간 안에 할 수도 없으니까 또 뭐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유형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는 여기 승낙전 사고담보와 보험금 지급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총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보험료를 내야 내가 보험금을 주지. 그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보험료를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사고 나면 내가 후보험금 줄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야지. 그죠? 보험료 일부 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완전한 채무의 이행이죠. 그죠? 그럼 그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가 불완전 이행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법상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제가 가로 쳐놓고 너무 당연해서 가로만 쳐놨는데 보험료 중에 일부만 냈대. 이건 보험료 안 된 거예요. 이건 책임질 수가 없죠. 2번, 3번, 4번은 보험료를 다 냈대요. 그럼 책임지는 거지. 그럼 2, 3, 4 중에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 3, 4는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승낙전 사고담보 물어보죠. 그럼 승낙전 사고담보 요건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난다는 이거죠. 그죠? 뭐예요? 청약했을 것, 보험료 냈을 것,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신검 필요하면 신검 받을 것, 또 뭐예요? 승낙하기 전에 사고 났을 것,
그리고 거절할 사유 없을 것. 그런 요건을 만족하는 게 뭘까요? 신검도 받고 거절할 사유도 없고 그런 거 뭐예요? 바로 4번이죠.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를 맞추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어쨌든 간에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1번 갖고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4번을 찍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건 이제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합치되고 그때부터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강의할 때 늘 뭐라 그래요? 낙선계약이니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게도 계약이 성립과 효력을 따로 본다. 성립은 낙선계약, 효력은 보험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 어때요? 옳지 않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립해야죠. 성립. 두 번째는 뭐예요?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런 요물? 이거예요. 요물계약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연체보험료 내니까 보험료 필요한 거 아니야? 연체보험료는 과거에 있던 거 안 낸 거 내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과는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체보험료는 그 전 기간에 대해서 안 낸 걸 내는 거지 이번에 부활계약 하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낙선계약이다. 둘 다 낙선계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계속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볼게요. 계속적 보험거래 관계에 있어서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하면 당연히 약관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약관 교부 명시 의무 위반이니까 기존의 약관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맞네요. 4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없는 이상 상법 바꾸면 안 된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죠? 틀린 얘기고. 그러면 저는 색깔을 바꿀 겁니다. 짠. 네, 3번이 답이 돼요. 자, 이제 3번이에요. 상법상 약관의 중요사항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다.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강의합니까? 항상 강의할 때 보험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 즉 대표적으로 뭐예요? 면책사유죠. 면책사유는 반드시 다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는 그거 설명 안 해도 된다. 근데 법에 있는 거 좀 고쳤다? 그건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얘가 이거 이미 알고 있다?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미 알고 있죠? 설명 안 해도 되지 뭐. 그죠? 설명 안 해도 되고. 얘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판례라 그랬잖아요. 늘 이거 나온다고. 이거 맨날 나온다니까. 보험금 청구권 상실된다는 거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 왜?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설명 안 해도 돼요. 그죠? 세 번째. 이륜차 타면 돈 안 준다. 감액한다. 이거 면책조항이라고요. 일종의. 이륜차 타면 돈 안 준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법에 이륜차 타면 돈 안 준다라는 거 없죠. 상법 제652조의 그 변형된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상법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변형한 거니까 얘는 설명해야 돼. 나머지는요. 상법에 있는 거 그냥 설명하는 거. 부연, 되풀이하는 거 설명 안 해도 돼. 그럼 답은 뭐겠어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약간 멋있지 않았어요? 이거 탁 떨어뜨리는 거? 왜냐면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너무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어. 그죠? 예. 4번.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 있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입증 책임. 이거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리키는 것만 알면 한 80%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작정하고 입증 책임 내면 여러분 우리 못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걸 낸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다음 강의 때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내년은 안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따라서 뭐 깊이 볼 건 아닌데 입증 책임 뭐라 그랬어요? 1. 주장하는 사람이 한다. 2. 유리한 사람이 한다. 이거 보면 다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유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서
실제 책을 보면 나오긴 한데 이 2번이 뭐냐면 이 그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그 이행했다라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냐면 보험자가 부담해요. 그런데 네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 했어. 그것까지 보험자가 입증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계약자의 반증 책임이에요.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항하는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2번이 입증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거 뭐지? 나 모르겠는데 몰라도 된다. 제 생각에. 일단 뭐 기본 강의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 생각엔 또 안 나온다. 뭐라고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한다, 유리한 사람이 한다. 이건 다 그런 내용들이다. 답은 2번. 자, 고지 의무예요.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이제 알릴 의무인데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1번. 직업 속이면 제가 이거 맨날 말했던 강의할 때 이거 직업 속이면 감액한다. 그런데 보세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감액한다라고 해석했다면 요거 무효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법 제 655조는 고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우리가 그 기존에 뭐 가리키냐?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으면 면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제가 이거 아니라 그랬지 계속.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안 되고 고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한 때는 면책할 수 있다. 따라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면책은 해지 조건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지를 안 하면 면책을 못해. 이게 그 판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늘 중요하다고 했던 판례가 나왔어요. 옛날 판례기. 최근 판례는 아니에요. 옛날 판례긴 한데 지금 판례가 다 옛날 판례. 우리 출제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좀 드셨어요. 아니면 옛날 판례 너무 좋아해. 근데 제 생각엔 나이가 드셨어. 그래서 이거 맞아요. 옳지 않은 거 하는 거죠. 2번. 한 건의 계약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거나 고지 의무 위반하거나 사기면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거는 107조 무효고 민법. 이 고지 의무 651조에 의해서 해지하는 거고 655조랑. 이건 뭐예요? 민법상 사기차고 취소해요. 그럼 이거 셋 중에 하나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면 된다. 3번. 고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더라도 약관의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 안 줄 수 있지. 당연하죠. 이건 별도의 면책 조항이니까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4번. 냉동창고 건물을 화재보험 가입할 때 보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잔여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고지해야죠. 즉 내가 이때 청약을 했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가지고 건물이 쭉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승낙하기 전에 건물이 지금 여기까지 지어진 걸 내가 고지했어. 그러면 승낙하기 전에 건물이 지금 위험이 바뀌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지해야 되냐? 고지해야 된다. 제가 강의 때 계속 이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물론 이거 갖고 야 이건 고지 의무가 아니라 뭐 나중에 이건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위험이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는 그 통지 의무의 영역보다는 고지 의무의 영역이에요. 통지 의무의 영역이 되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바뀌면 그게 통지 의무의 영역이에요. 뭐 이렇게 뭐 너무 많이 갔다. 그죠? 너무 많이 갔으니까 빨리 가야지. 자, 이거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문제. 고지 의무에 관해서 우리 상법이 채택한 것은 수동적 답변 의무. 그 다음에 그 고지 그럼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이거 진짜 문제 잘못 내신 건데, 좀 그렇다. 잘못 냈다라기보다는 저도 공무원 시험 냈는데 법과목을 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법이 참 낼 때 시험 문제 낼 때 참 내는 사람 마음과 또 저 시험을 내야 되면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기출 문제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들이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는 건데 수동적 답변 의무라고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너무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데 일단은 오케이
능동적 답변이냐, 수동적 답변이냐, 이건 이제 판례까지 다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일단 뭐 그런가 보다. 왜 내가 막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물으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동적이냐 아니면 내가 막 가서 능동적으로 답변하느냐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넘어갑시다. 일단 이거는 얘기하면 너무 길어. 그런데 이 중에 답이 너무 확실한 답이 있어요.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자에는 피보험자가 포함된다. 묻잖아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니까.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비례감액주의가 아니라 전체 면책이고 수익자에 대해서 해지 의사표시하면 당연히 무효죠. 그 해지 의사표시는 당연히 계약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 당사자인. 그래서 1번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3번이 너무 명확해. 그럼 여러분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객관식 시험은 4개 또는 5개 중에 제일 틀린 것도 찾는 거니까 그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답은 3번인 거예요. 됐죠? 그럼 다음 주제 7번 상법상 타인을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7번 여러분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허무한 문제예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명시적이 아니어도 된다. 그죠? 벌써 지금 우리 책에서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도 당연히 없어도 성립하고 항변으로 대항할 수도 있고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가 타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죠? 다음 페이지 가면 그럼 딱 하면 답이 짠! 2번. 자,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보험증권의 설명인데 1번. 이것도 이렇게 멋있게 이 버리고 보험증권은 1번.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구성원이나 그의 상속인인 경우에 수익자한테 증권을 교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증권은 항상 계약자한테 교부하라고 우리가 공부했고 2번. 증권을 소지하면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명쾌해서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적하보험은 유가증권이니까 꼭 우리 수표나 이런 현금처럼 수표같이 어음이나 이런 것처럼 그 증권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된다? 이 완전 유가증권이라는 게 없죠. 적하보험이 그럼 돈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약관상 이해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증권 기재 내용은 확정되니까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이의기간이 있는 것일 뿐이지 이의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그렇죠? 2번이 맞고 자 이거 예. 이거는 우리가 맨날 연습하던 거야. 그죠? 이거 만나서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나온다.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근이항증 하나만 봐라. 그럼 얘 뭐냐? 근이항증 나오면 유효다. 가지고 지문을 딱 봐가지고 유효인지 찾아라.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거 양하지 마비로 나올 거다. 양하지 마비 나왔다? 얘는 무효다.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좀 더 설명하면서 근이항증 사망보험 또는 1급장애 유효, 양하지마비 장애보험 무효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이거 나왔을 때는 뭐 오예 하셨겠죠. 자, 그래서 답은 그게 답이에요. 요거 유효다. 그런데 당연히 고지 위반이 될 수는 있다. 이건 우리가 뭐 다 정리했던 판례니까. 자, 다음 10번.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면책 사유인데 이 문구가 굉장히 재밌는 문구예요. 잘 만든 문구예요. 약정 면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 대상이다. 왜냐? 상법에 없는데 어떻게 했으니까? 면책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정 면책 사유는 상법에 있는 거니까 좀 다르다. 근데 이 문구가 맞는 말 같지만 요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답으로 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탁 해가지고 요걸 정답으로 하셨는데 한 80%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의제기에 관한 뭐 이슈가 많았죠. 두 번째, 보증보험에서 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이야기한 경우에 보증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했는데 고의도 주죠, 보증보험은.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고. 고의 면책은 반드시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 했는데 절대적 면책 사유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의를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보증보험에서도 고의를 주고 또 우리 실제 생명보험 약관에서도 2년 지나서 자살하면 또 주니까 강행 규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기 힘들고 3번. 자, 고의 사고 면책만 규정했는데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상법에서 고의만 면책하랬는데 중과실까지 면책하면 너무 부당하게 약관을 변경한 거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1번 멘트는 한 80%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맞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미 지났으니까.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1번. 당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약정이 있을 때 기간은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했는데 여러분 소멸시효 제가 뭐라 그랬죠?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한 때 또는 그것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예요. 그날 사고 발생한 때 또는 안 날부터예요. 그거 아닌 건 다 틀린 거고 소수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약정기간 경과 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서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말했던 그 판례인데 내가 보험금 달라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안 준대요. 왜? 그랬더니 면책사유래요. 그래? 그거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뉴스에서 나랑 똑같은 케이스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야, 왜 그때 안 줬어?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 판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진행해야 된다. 그죠? 이건 판례를 따르는 거니까. 근데 이거 2번을 주장하는 학자가 꽤 있다고 그랬죠. 저를 포함해서.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한다. 맞죠? 이거 맞는 거예요. 아까 사고 발생한 때 또는 알았던 때. 4번. 책임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받은 시점에서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보험에서도 소멸시효는 항상 사고 발생한 시점부터 하는 거니까. 그죠? 12번. 자, 보험 계약자가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했는데 요건도 좀 애매한데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미경과 보험료라는 건 내가 냈던 보험료가 있는데 내가 냈던 보험료 중에 지금 미리 낸 거예요. 선급보험료. 그럼 선급보험료는 내가 중간에 이미 해지한다거나 중간에 뭐 파산받아서 내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통지를 받아 위험변경 증가 통지 위반해서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급보험료가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급 지체했기 때문에 선급보험료가 없어요. 선급보험료가 없는데 선급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런 포커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13번. 다음 중 보험료 미지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자, 얘 보면 1번. 다른 약정 없는 한 2월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맞죠? 그런데 특정 타인을 위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반드시 타인한테 말을 해라. 최고해라. 3번. 그러면 계속보험료가 이거는 이제 앞에 두 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초회보험료고 얘는 계속보험료가 미납되면 최고하고 해지해라. 이 세 개 다 맞는 거네. 4번이 틀린 거죠. 그럼 4번이 뭐예요? 1회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성립 후 해제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다? 아니 뭐 약정 자유인데 왜 무효겠어요? 외상보험도 있는 마당에 괜찮은 거예요. 외상보험이 있으니까. 외상보험 생각하면 유효가 되겠죠.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봅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 타인의 동의 서면에서 그런 거 아닌 것은 했는데 뭐 이건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게 탁 보여서 아마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상법인데 갑자기 금융위원장이 나올 게 뭐예요. 이런 거 없어요.
보험업법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명쾌하게 사실은 답이 보여요, 요거는. 자, 요것도 이 약관대출인데 요게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판례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또 나왔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또 나오지 않겠지 이랬는데 또 나왔어요, 또. 근데 책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책에서 있는 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 해석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은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왜 또 내셨나 했는데, 뭐 내고 싶으니까 내셨겠죠. 아마 내년에는 안 나올 겁니다. 확실히. 이건 내년에는 안 나와요. 이건 이미 철진한 판례예요. 자, 대출은 지급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한다? 아니죠. 해약 환급금의 합계 내에서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치사한 문제예요. 두 번째, 생보 표준약관은 상법을 그대로 수용했다? 아니죠. 상법이 없는 거 한 거죠. 약관대출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계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한 개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맞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도 할 수 있고. 2번. 3번 보세요. 야, 이것도 사람 너무 뭐죠? 황당하게 허무하게 맞추죠. 3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아니죠. 희망이익은 원칙적 불산입이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낸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자, 17번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점점 지루하죠. 그죠? 미치겠어요. 그죠? 근데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앞으로 이 40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보험가액이에요. 자, 보험가 이거 늘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정리했던 것이고, 저랑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냥 눈에 팍 보일 거예요, 이거 그냥. 그죠? 이거 꼭 나온다고 했던 거고, 원래 해상보험은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첫 번째, 운송물에 관한 보험은 발송한 때에다가 기타 비용 더하는 거고, 선박보험은 책임에 게시될 때의 선박가액이고. 자, 책임에 게시될 때가 언제죠? 혹시 퀴즈 뭐였어요? 선적에 착수하거나 선적 착수 보험 가입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보험 체결했을 때. 자,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적하보험에서는 도착할 때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 이거 도착 아니에요. 발송할 때잖아요. 그죠? 4번. 적하보험에서 희망이익이 있으면 이거는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 우리 본다 거의 없다 그랬으니까. 계약법 공부하실 때 본다, 의지한다, 추정한다. 이 두 가지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계약자를 정말 강력하게 보호할 것만 본다예요. 그 외에는 그냥 추정한다. 이건 꼭 계약자 보호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 문제 나왔고, 이 문제는 뭐 전통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손해가 천 났는데 을, 병, 정 얘네들이 얼마씩 자기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얘 손해 천 났는데 내가 천 났는데 일부 보험이거든. 일부 보험이니까 나 이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주는 거예요. 금의 가대 비율. 기억나시죠, 우리? 금의 가대 비율. 얘는 손해 천 났는데 나는 600이야. 그럼 일부 보험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 손해 천 났어. 근데 이건 일부 보험인 나는 1000 한도 내에서 준다 이거예요. 얘는 원래 10분의 10인데 그럼 나오는 게 뭐냐 이거 400, 600, 이거 1000. 이게 뭐냐면 이 한도 내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뭘 한다? 이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요. 이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실제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보상은 이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하니까 1000 곱하기 요 더하면 4, 6, 10이니까 20이죠? 20분의 4. 얘는
1000 곱하기 20분의 6, 1000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요걸 답으로 내면 즉 을은 400 연대 책임지고 200 보상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하면 이걸로 풀면 4번이 틀리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안 나올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내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금년에 나와야 되는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 금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높은 확률로 그 뭐예요? 그 차익설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상법상 각종 비용의 부담이다 했어요. 상법상 각종 비용의 부담. 19번. 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증권의 재기여부를 청구했을 때 증권 작성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에요? 어때요? 계약자 부담이죠. 두 번째,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요? 초과해도? 그렇죠. 해상보험에서는 이거 중요한 판례라 그랬죠.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이라 그랬죠. 특별 비용을 한도 내서 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나온다고 어떻게 나온다? 나왔긴 나왔고 또. 이 특별 비용을 한도 내서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저 특별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다? 성질상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거든요. 그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한도 내서 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다. 자, 이게 이제 틀렸죠. 이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아마 여러분이 답을 냈을 거예요. 보시면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은 지시에 의하지 않아도 초과하면 부담한다. 틀렸죠. 방어비용은 지시한 경우에만 초과해도 부담하는 것이니까. 자, 보험 목적 양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거 엄청 쉽죠. 보험 목적 양도. 1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어때요?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해야지.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해야지. 벌써 틀렸잖아요. 굉장히 허무해요. 두 번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해라. 선박은 동의가 있으면 양도가 되고 자동차 보험은 승낙이 있으면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도 허무하게 답이 확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이것도 너무 허무하다. 우리 같이 그냥 책만 봐도 집합보험은 손해보험 통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서 공부해요? 항상 집합보험, 화재보험 파트에서 공부하잖아요. 벌써 틀렸어. 뭐 이런 걸 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된 물건을 일거래해서 보험 목적으로 하면 가족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시로 교체되면 포인트가 뭐예요? 사고 발생 시에 있는 것을 보험 목적으로 보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말도 안 된다 해서 됐고요. 다음 운송보험. 자, 운송보험은 쭉 나왔는데 나올 게 나온 건데 얘도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 허무했어. 자, 봅시다. 운송보험에서는 약정이 없는 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고 맞고, 보험 목적인 발송한 때의 고세가에다가 운기타 보험 비용을 더하고, 세 번째, 약정 없는 한 노순이나 방법을 변경해도 효력을 잃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송보험 퀵서비스 아저씨 보험이기 때문에 노순을 좀 바꿨다고 해도 문제없다. 이런 거 제가 맨날 얘기했죠. 그대로 나왔어요. 3번이 틀렸죠. 송수아인의 고의중과실도 안 준다. 이건 우리가 법 조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 23번. 면책사유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이 다 해상보험 면책사유죠. 해상보험 면책사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상보험은 최대 선의 원칙이다. 최대 선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얄짤 없는 거다. 얄짤 없는 거 뭐예요? 약속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거 안 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 항으로 출발했다? 안 줘요? 다른 항에서 다른 항으로 출발했다? 이것도 안 줘요? 심지어 이거 내년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항을 향하여 출발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체크.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배에서. 선장이랑. 야, 우리 지금 원래 인천항 가기로 했잖아. 부산항 가기로 하는 거 어때?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우리 부산항 가자. 이렇게 결정을 딱 하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면책!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면책. 그때부터 면책. 자, 3번.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이탈하면 면책인데 다시 돌아오고 말고 얄짤 없이 면책이다. 3번이 틀렸죠. 4번. 항해 지연하면 당연히 면책.
자, 책임보험. 이것도 뭐 제가 늘 말하는 거 나왔고. 자, 책임보험은 금전 산정이익이 계약의 목적이다. 계약의 목적이라는 게 피보험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제3자는 이 그 한도 내에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잘못 읽었다. 그죠? 자, 밑에 거 읽었어요. 24번과 25번이 다 책임보험이어서 2번. 경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목적으로 해서 대리인 또는 뭐 이런 것도 보험 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상법 756조에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 고용인이 잘못한 거 그것도 보험 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뭐 맞고. 이거 4번도 공부 좀만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허무하죠? 책임보험 계약에 보험가액이 웬 말이야. 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이 없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25번.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건 좀 치사한 문제긴 해요.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교수님이 어떻게 낸 거냐? 상법에 없는 게 뭐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낼 게 되게 없었나 보다 했죠. 다 맞아요. 그런데 상법에 없는 게 뭐게? 그냥 학설상 얘기하는 게 뭐게 하면 4번인 거예요. 다 맞는 거고. 다 피보험, 이 책임보험과 관련한 거 다 맞는데 요 4번은 상법에 없는 거죠. 그냥 학설상 이렇게 한다. 아유 치사해. 그죠? 두 번째. 자동차 보험 증권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모두 뭐하라? 뭐 했는데 뭐 이거 우리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다음엔 내년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뭐 다른 거 하나 더 외워야죠.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예요?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증권 기재사항. 매년 보통 이렇게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데 내년에 나오면 체크하면 됩니다. 자, 자동차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고. 그 다음에 양수인으로부터 통지하면 지체 없이 납부를 통지한다. 맞고. 그 다음에 10일 내에 납부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통지하는 건 맞는데 이 자동차 양도라고 하는 조항은 상법상 보험 목적의 양도의 특칙으로 해석해서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되는 문제인데 여기에다 이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처음 봤을 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맞아 보였어요. 이게 뭐가 틀린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답을 2번으로 했으니까 뭐 넘어갑시다. 전 책에다 이거 안 넣을 거예요. 자, 다음 설명만 할 겁니다. 자, 다음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했는데 28번 잘 안 보인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단체보험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없어도 된다. 맞고. 모집인이 서면 동의를 다시 해도 된다? 어때요? 모집인이 서명을 대신한 경우에 계약은 무효다 했는데 자, 이거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 출제하신 교수님이 요즘 판례를 안 봤어. 이게 대신과 대리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에는 뭐가 있어요? 대리한 건 된 거거든. 그죠? 이 대신이 참 문제야. 그죠? 여러분 모집인이 대리해서 사인해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판례 있죠? 우리 공부했죠? 옳은 거거든 이거 보니까. 그런데 옳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 왜 애매해요?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 체크 안 해요. 왜? 대리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즉 대신이란 말이 이미 애매해. 그건 세목인 거예요. 판례에 의하면. 그런데 3번을 보면 너무 맞거든.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게 명쾌하게 틀리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걸로 잠깐 헷갈렸다가 이게 너무 맞아. 이게 체크해서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문구가 사실은 좀 문제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면 동의는 묵시적이나 추정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포괄적이면 안 되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어요. 자, 29번. 40분. 여러분 집중. 무려 40분이나 집중하셨어요. 자, 빨리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알자. 이런 분은 많지 않잖아요. 금년 느낌은 어떻고 내년은 좀 어떻자 뭐 이런 거니까. 자, 상속인을 수익자로 했어요. 그죠? 상속인을 수익자로 했는데 그런데 계약자가 부인을 죽였어. 그런데 계약자가 부인의 남편이니까 결국 수익자예요. 계약자이자 동시에 수익자가 죽였는데 이때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꼭 줘야 된다. 즉 선의의 수익자는 보호한다.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2번은 말도 안 되고 대위도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고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그죠? 뭐 했는데 상속재산이지만 고유재산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기본적으로 고유재산이거든. 그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자 30번 자 다수계약 나왔는데 나온다고 했던 그 파트에서 나오진 않고 금년에 이거 나올 거예요 했던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뭐지? 원래는 이게 나올 게 아니야. 원래는 그 간접 증거가 원래 금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내신 거지. 그래서 이 간접 증거로 이 무효가 추인된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금년에 안 나왔으니까 2021년 A급으로 우리 한번 찍어 봅니다. 그죠? 다수계약의 간접 증거 무효 추인 요 키워드만 딱 갖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부정취득 목적이면 당연히 무효다. 그런데 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무효 추인한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내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건 뭐냐?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 그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왜? 청약서에 질문하면 고지의무의 대상이 돼야지. 왜? 청약서에 질문한 건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법조문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그 옳은 것이죠. 그래서 다 통지해야 되고 중복보험도 뭐 이렇다. 넘어가고 31번 우연성이 우연성. 자, 이것도 우리 다 공부했던 판례예요. 첫째, 승강장 내려가서 지가 죽었어 술 먹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중과실이지 고의가 아니니까 우연하지. 그죠? 네, 요거 말고 다른 판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냥 술 먹고 뛰어단 거 말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곳을 지가 막 이렇게 해 짚고 막 넘고 막 그래가지고 뛰어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고의다. 이렇게 보는 경우 있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어? 이거 우연한 거죠. 구토물 때문에 역류해서 죽었어? 이거 우리 했죠? 우연한 거죠. 자, 요거 옛날 판례 90년도 판례다 이거. 근데 일부러 책에 안 넣은 건데 이거. 이 판례 싫어서. 요게 이 97년인가 98년 판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출제자가 얼마나 옛날 판례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려 20년 전 판례죠. 자, 이 판례는 뭐냐면 주는 게 암 때문에도 주고 상해 때문에도 주는 보험인데 얘가 암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뭐예요? 암에 고지 해가지고 여기 조항 보면 암 진단을 90일 이내에 재면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암만 무효냐? 아니면 상해도 무효냐? 근데 이때 야권이 하나짜리거든. 그럼 하나짜리니까 같이 무효지. 그러니까 모두 무효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이거와 반대 판례도 있어요. 근데 이 문구 자체가 명확하게 판례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옳은 거거든요.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요거 때문에 야 20년 전 판례는 그거 다 내면 저도 왜 일부러 판례를 책에다 넣을 때 최신 판례 그리고 이제 판례 경향이 좀 어긋나는 것들 요즘이랑 그런 건 빼거든요. 이건 좀 어긋나는 건데 판례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판례 다 넣으면 우리 책 1000페이지 넘어요. 이 판례 일부러 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 옳았어요. 뭐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요거 요즘 책에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뭐 하나 틀려주지 뭐. 근데 이건 정말 내가 분노스럽다 이건 진짜. 아니 생보 표준약관 아니 보험계약법에 갑자기 생보 표준약관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정말. 게다가 봐요. 이거 답은 뭐냐면 이건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문제다. 사실. 1번.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익자한테 준다. 맞죠?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고. 봐요. 여러분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을 수익자한테 준다. 틀린 지문인데 왜? 해지환급금은 항상 계약자한테 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실제 약관으로 들어와서 해지환급금요. 계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받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가지고 어쨌든 뭐 원칙적으로는 약관 조항상은 이제 계약자한테 준다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틀렸다. 오케이. 다 맞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로 칠 때 얘는 예를 들어 50%밖에 안 틀렸다 이거예요. 내 말은. 얘는 다 맞거든. 그럼 얘가 답이지 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소송 제기해도 못 이겨요. 왜? 나머지가 너무 맞거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불리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돼. 내면 안 되는 걸 냈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시죠. 33번 문제. 제 생각에 제가 추정컨대 내년에 이 교수님이 안 낼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마 금년처럼 이의제기에 대한 그게 많았던 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교수님은 이제 일종의 나가리?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물? 이렇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내시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시험 치는 우리가 뭐 을이니까 최대한 완벽하게 공부하면 되겠죠. 자, 보험계약자는 33번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 있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네 허락 필요 없으니까 보험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자, 사망보험에서 수익자 지정 변경하면 통지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다? 대항할 수 없고 또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면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약간 단서가 없지만 맞아요. 3번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되죠. 계약자가 죽어서 이 수익자를 바꿀 사람이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죠? 수익자가 존속 중에 사망했는데 그럼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확정되냐? 아니죠. 계약자가 바꾸면 되니까. 뭐가 틀렸어요? 수익자가 죽으면 계약자가 바꾸면 되는데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확정된다고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뒤에 있는 건 더 말도 안 되고 됐고 더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34번 자 단체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체 생명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이다. 맞고 2번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증권은 회사에 대해서만 교부되는데 회사는 수익자가 될 수 없다. 수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 우리 법에. 그죠? 제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왜? 만약에 회사가 수익자가 되면 우리 직원이 뭘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이. 내가 수익자예요. 직원이 죽으면 내가 돈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직원을 볼 때 우리 김대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3억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럼 3억 출장 갈까? 제주도 출장 가서 자 뒤에 가서 사진 찍어봐. 떨어져 죽어. 그럼 뭐 이렇게 산재도 받고 막 이렇게 받잖아요. 산재는 유족 받고 생명보험금 나온 건 내가 받고 그래도 되냐? 된다고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진 않는다. 자, 그래서 수익자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구성원이 단체를 퇴사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도 당연히 이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피보험자의 지위는 상실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체 보험이 되려면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규약이 없으면 당연히 서면 동의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35번 무효를 묶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무효를 묶어봐라. 1. 심신 상실자가 심신이 나가셨는데 봐요. 심신 상실자. 심신이 상실하셨어.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서면 동의를 했어. 그죠? 심신 상실한 양반이 서면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셨는데? 무효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제가 계속 말하는 그런 포인트죠. 자,
의사 능력 있는 박약자야. 심신 박약자 뭐라 그랬어요? 정신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셔. 오늘은 오고 내일은 가고. 그런 양반은 어떻게 해요? 의사 능력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거 그 의사 능력이 있을 때 보면 의사 능력 있는 의사 능력 있는 심신 박약자를 서면동의 없이 하면 무효지. 의사 능력이 있는데 서면동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효죠, 무효. 의사 능력 있는 양반이 서면동의 했으면 유효고. 3번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동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거 유효지. 왜냐면 어차피 의사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동의 안 해도 되니까. 그죠? 15세 미만인 자녀를 피보험자라는 실손형 보험. 이거 상해보험은 뭐 실손형이든 뭐든 간에 상해보험을 할 수 있죠. 사망보험이 아닌 이상. 이거 유효지. 그죠? 15세 미만인 자녀를 서면동의 받아서 했다? 아이 15세 미만은 서면동의 이런 거 묻지 않고 무조건 무효지. 무효인 거 하면 가나마?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죠. 가나마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36번. 자, 면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손해보험 경우 뭐 이렇게 고의중과실로 생기면 안 주고, 사망인 경우에는 중과실로 생기면 지급 책임 의무를 부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다르면 각각 확인해야 되고. 4번 상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인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번 출제자는 생명보험 엄청 좋아해요. 지문의 생명보험 투성이야. 그럼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한 사고, 이거는 뭐예요? 우연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잖아요. 우연한 사고. 즉 요 자체가 뭐예요? 고의가 아니지. 그죠? 고의가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그렇죠? 자, 다음 37번. 재보험. 자, 첫째, 원보험과 재보험은 뭐다? 독립됐다. 둘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에 준용한다. 맞고. 그 다음에 대위가 원보험자의 대위권이 재보험자한테 간다. 맞고. 4번.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대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취득하는 거 없다. 왜? 이게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뭐라 그래요?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 파트에서 아주 유일한 상관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운명 추종의 원칙이다. 이거 우리가 판례 특강할 때도 한번 했었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명의로 하고 원보험자의 명의로 하고, 재보험자는 그냥 운명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자, 38번. 당사자 간 특약에 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한번 묶어봐라 했는데, 자, 책임은 최초 보험료고 특약이 가능하고, 교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 약정할 수 있고, 이거 14일 내가 아니라 최소 14일.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전에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보험사고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해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에서는 그렇죠. 여기다. 여기 네 번째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태아를 상해보험 피보험자를 할 것을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 이게 이번 판례거든. 그리고 있고 여지껏 가지고 이 두 개 틀렸네. 나랑 나. 그죠? 이거 맞고.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없어요. 이 두 개가, 이건 최소 14일 이거 할 수 있다. 태아도. 39번 해지. 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고지 위반으로 해지할 때 사고 발생한 후에는 해지할 수. 사람 너무 허무하다, 인간적으로. 그죠? 다시 옳은 것은 했는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클럽에서 청약을 했어. 내가 승낙을 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누가 갑이에요? 승낙한 사람이 갑인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럼 보험회사가 갑인 것 같아요. 계약자가 청약했으니까. 근데 클럽에서 나랑 저기 사귈래요? 내가 고려해보고 너 고지 의무 이행해. 한 다음에 사귀기로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귀고 나서는 문제다. 뭐냐? 함부로 오케이를 해버리면 나중에 나는 뭘 할 수 없다? 얘랑 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승낙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하는 게 아니라 청약한 사람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맞고, 그래서 틀리고. 자,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고. 틀리고. 그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도 있고. 이건 법 그대로고. 그죠? 사고 발생 후에도 감액되지 않는 보험에서는 그렇고. 4번. 보험기간 중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사실을 통지했다. 통지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는 통지하든 말든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된 거죠. 자, 이번엔 40번 마지막이에요. 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번에 보면 이 약정 기간이 있다고 해도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돼야 되니까 말이 틀렸죠. 우리가 책에서도 이 얘기하고 있고 강의 때도 얘기했고 이렇게 약정 기간 지난 날부터 된다라는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례나 이런 그 다수 의견에 의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소멸시효 주장을 할 때 그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주장을 못해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다만 이 그 신의성실 때문에 그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보증보험이에요. 여기 쭉 보면 보증보험인데 이 보증보험에서의 그 책임이 개시하려면 언제 개시하느냐? 도급계약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럼 실제 언제부터 책임이 개시하냐면 이 도급계약이 해지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보증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채무가 이때부터 개시가 된다는 거죠.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이때 개시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책임보험에서는 이 책임액이 언제 정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임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때 재판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보험계약법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교재 잘 보시고 뭐 강의까지 하면 뭐 완벽하고 그래서 그러나 다만 교재가 제가 최대한 좀 분량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판례도 되게 많이 넣었지만 최대한 최신 판례, 좋은 판례 너무 좀 시간이 지난 판례는 안 넣어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근데 이번 시험은 이 출제자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 옛날 판례를 많이 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교재를 좀 보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재가 지금 교재도 너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여러 번 보면 돼요. 다 해독하시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 이 보험계약법을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려면 답이 없다. 엄청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목표 점수를 두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사실 50점 목표로 해도 사실은 합격은 한다 1차. 왜? 보험업법에서 더 많이 받고 손사이론에서 많이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요렇게 공부하면 사실 강의만 잘 들어도 돼요. 제 강의. 그냥 잘 집중해서 재밌게 잘 들으면 이거 나와요. 여기다 조금 더 뭐 연습하고 하면 한 60 정도 되고 조금만 하는 거 말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제 80 이상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열심히 막 다회독하고 막 줄 긋고 막 문제 2번씩 풀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여기까지만 해도요. 충분히 우리는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만 뭐 사실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은 뭐 문제 없을 것이다. 2020년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특히 금년에는 최신 판례가 너무 안 나와서 이 최신 판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신 판례 정리해 놓은 거 나중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내년 보험계약법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